사이버 위협과 국가 대응 전략입니다. 거대하게 전략이라기보다는 뭐 대응 방안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그 새로운 국가 위협, 사이버 공격 양상, 우리의 대응 방안, 이 순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상 시간은 한 40분 정도, 40분 내지 한 50분 정도. 새로운 국가 위협입니다. 엘빈 토플러가 자격 전쟁과 반전쟁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일하는 방식대로 전쟁을 수행한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역사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뭘 가지고 일을 할까? 컴퓨터로 일을 합니다. 지금 다 스마트폰으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전쟁의 방식은 이제 컴퓨터가 기본이 되고 스마트폰 자체가 전쟁 무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컴퓨터 크기도 보면 굉장히 작아져서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 정도로 발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이버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일단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부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미국 국가안보국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차별한 사이버 감시가 벌어진 게 폭로가 됐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사람이 국가안보국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나와서 러시아가 해킹을 통해 미국 대선에 개입했는지를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정보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러시아의 대선 개입 해킹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에 대한 평가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범준 리포터입니다. 미국 상원군사위원회가 이 시간 5일 개최한 러시아 해킹 청문회. 러시아가 해킹을 통해 지난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보 당국의 조사 결과를 검증하는 자리로 미국의 정보수장들은 이런 조사 결과를 재확인했습니다. Russia's senior-most officials could have authorized these activities. General Clapper, those are still operable on a correct statement? Yes, Chairman McCain, they are.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측근으로 한때 트럼프 정부 국가정보국 국장 불망에 올랐던 마이클 로저스 국가안보국 국장도 러시아의 소행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해킹의 러시아 배후설을 일축한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스란트의 말을 인용하는 등 미국 정보당국의 판단을 수용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뿐 아니라 2014년 말 소니 픽처스 해킹의 배후로 밝혀진 북한에 대한 평가도 나왔습니다. Iran and North Korea continue to improve their capabilities to launch disruptive or destructive cyber attacks to support their political objectives. 미국으로서는 러시아는 물론 중국, 이란, 그리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TV 김범훈입니다. 뭐 동영상 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는 러시아가 미국, 우크라이나 선거 개입을 하는 그 타국에 대한 사이버 내정 간섭도 시작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 대선에서 민주당을 해킹해서 그 기밀 자료를 배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세계는 이제 사이버 공격, 뭐 해킹 이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뭐 범죄, 테러 이런 걸 넘어서서 아주 이제 국가 생존 차원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보시면은 북한은 국제 금융 시스템 뿐만 아니고 국내의 금융이라든가 국가 주요 시설을 대항해서 직접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퍼붓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도 최근에 지난 2월부터 사드 보복으로 한국산 불매운동 그리고 이제 국내 불특정 사이트를 지금 파상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세계적으로도 그 악성 코드 블랙마켓이 급성장하고 지금 해킹 공격도 점점 진흥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사회적으로는 북한의 그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 분열 획책하는 사이버 심리전을 사이버 공격과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피싱, 스니싱, 뭐 세계 각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유례가 없는 기상천외한 사이버 공격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이버 사기도 아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 기술이 고도화되고 진화될수록 의도적인 해킹 공격도 있을 수 있지만 비의도적인 사람의 실수에 의한 혹은 소프트웨어 에러로 인한 그 사이버 위협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전 세계가 이제 사이버 군비 경쟁에 돌입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9.11 테러인데요. 9.11 테러 같은 경우는 그 진주만, 일본의 진주만을 공격해서 그 군인 사망자 수가 2,403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2001년 9.11 테러, 항공기 몇 대를 이제 그 납치해서 테러를 벌였는데 그때 여기서 찍게 된 사망자 수만 2,749명. 무려 진주만 폭격 때보다 수백 명이 더 많았죠. 거기다가 펜타곤 사망자 185명, 비행기 탑승자를 포함하면 약 3,200명이 일순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비대칭 전쟁이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에 돌입했다는 겁니다. 테러가 옛날처럼 뭐 전쟁하고 테러하고 구분을 짓는데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전쟁과 테러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메가 테러를 우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간 전쟁, 디도스 이때부터 이제 사이버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어떻게 싸울 것인가? 기존의 정규 대 정규, 대칭 대 대칭의 전쟁은 이제는 어려워졌다. 그만큼 소규모 기술력이 있는 소규모 집단이 나라나 국가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치닫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북한이 뭐 저희 나라 국방부나 각군 정보 탈취, 뭐 비대칭 공격을 지속하고 있고요. 미국은 2010년 이란의 핵시설을 악성 코드로 마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슬람 국가를 사이버 공격하는 작전 명령을 하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핵 보유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사이버 군비를 가장 강력하게 투자하고 있는 국가들은 공통점이 핵 보유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국가 전력으로서 사이버 전력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스톡스넷이라는 누구나 다 아시는 부분이고요. 2010년 6월 달에 이 악성 코드가 발견됩니다. 일명 사이버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이 스톡스넷은 그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할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라크를 침공했는데. 그래서 이제 국민직책으로 아이디를 낸 게 악성 코드를 침착. 그래서 이란의 나탄제 핵시설과 두세를 원자력 발전소에 그 악성 코드를 심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악성 코드가 한두 개 들어간 게 아니고 계속 변종 악성 코드를 넣다 보니까 이게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2010년 6월 달에 다른 보안업체가 이걸 발견해서 이름을 스톡스넷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란이 바로 9월 달에 원자로가 멈춰쓰게 됩니다. 우라늄을 추출하는 원심 분리기 5,000기 중에서 1,000기가 운용 고작동을 일으켜서 불능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성 코드라는 게 우리 일반 PC에서 정보를 탈취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아예 핵 시설을 막아뜨리는 이런 고난이도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해커들이 몇 명이 모여서 개발을 했겠습니다. 이런 규모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디모나 사막에 이란에서 운영하고 있는 똑같은 시스템을 사서 그대로 구축해놓고 해킹 테스트를 합니다. 2008년도에 파괴적 테스트가 성공하면서 바로 악성 코드를 여기다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은 참 사람의 부주의가 큰 일을 기대는 USB를 통해서 들어갔어요. 밖에 있는 USB를 주워서 안에 꼽아서 합니다. 그 순간에 이 핵시설 자체가 망가뜨려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어떻게 될까? 이런 전쟁들은 기본이겠죠. 세 가지 키워드를 보면은 모든 게 네트워크예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전장이 한 부분이 아니고 지구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작도 끝도 없다.
기재 전쟁은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